이 보호로 쓰이는 경우는 뒤에 형용사편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죠. 보호가 명사인 경우하고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의 차이를 지금 먼저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호가 명사인 경우하고 형용사인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 자리에 주격 보호가 들어올 때 이 보호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냐면 adjective 형용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라고 배웠는데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요. 주어 있고 동사가 있고 보호가 명사가 되면 이때 이 주어하고 명사는 이퀄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오면 형용사라는 놈은 명사에 뭘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형용사가 뭐예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두 개를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원규는 교사다. 그 다음에 원규는 예쁘다를 생각하시면 예쁘다라는 형용사는 원규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형용사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얘는 이퀄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얘는 이게 되지는 않고 그냥 뭘 하는 거냐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형식 목적격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예를 들어 뭐 he is a teacher 이라고 쓰면 걔는 교사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되었는데 이렇게 쓰면 he하고 a teacher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했냐면 equal 관계가 성립을 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he is happy라고 하면 그렇죠. 내용상은 equal 관계가 성립합니다. 내용으로는 맞는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he하고 happy가 같지는 않죠. 그죠? 어디 뭐 저희 개새끼 이름이나 붙이는 거지 이게 사람한테 붙이는 이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he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happy가 되는 겁니다.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영어에서 명사하고 나란히 서면 명사하고 나란히 서면 영어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얘네 두 개는 이퀄이 되어버립니다. 명사와 명사 두 개가 연속해서 나란히 서면 얘네 둘에는 이퀄 관계가 성립해버려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외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지금 쓰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영어는 명사 두 개가 연속하면 무조건 이퀄입니다. 그게 아니면 영어는 틀리는 거예요. 그냥 명사 두 개를 연속할 수 없고 명사 두 개를 연속하려면 일반적으로는 가운데다 뭘 집어넣어야 되죠? 명사 앞에 놓는 말,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를 쓰지 않고서 명사 두 개를 연속해서 쓰면 얘네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똑같은 의미를 만들어버리는 이퀄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근데 이놈의 예외가 뭐냐면 첫 번째로요. 1번 사형식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사형식 생각해 볼까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이 간접 목적어가 뭐예요? 명사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도 목적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얘도 당연히 명사죠. 그런데 얘네 두 개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지 얘네 둘이가 이퀄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형식일 경우에는 그 명사 두 개가 연속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필기할 필요 없는데 그냥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을 두시면 되는데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복합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법 용어가 이 용어를 안 쓰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명사 두 개가 연속해서 붙어서 새로운 단어의 뜻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또는 명사 두 개가 붙어서 그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복합명사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greenhouse effect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greenhouse는 온실이죠. 온실이라는 명사고 effect라는 말은 효과라는 명사인데 그래서 온실 효과라는 명사가 만들어지지만 온실 효과는 사실은 온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놈이잖아요. 전혀 새로운 하나의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실은 얘는 어찌 보면 붙여버려도 괜찮은 단어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명사라고 하고 얘는 그래서 특별하게 명사 두 개가 붙어도 얘는 이퀄이 아니라 실은 그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거여서 붙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좀 어렵게 설명하면 명사가 성격이 형용사로 전성됩니다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을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런 놈들은 그래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온실의 효과라고 안 하고 온실 효과라고 쓰죠. 원래는 온실의 효과라고 써야
내용상은 그런데 한국말은 그럴 때 그냥 명사를 붙여 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은 가급적이면 의를 쓰지 않는데 아무데나 의를 남발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집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영향으로 우리가 자꾸 아무데나 의를 넣어서 쓰는데 한국말은 의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거든요. 이 얘기 조금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얘네 두 가지가 그래서 사용식에서 사용되는 경우하고요. 이 명사 두 개하고 그다음에 복합명사에서 사용되는 이 명사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명사 두 개가 연속하면 명사 두 개는 이퀄이 된다라고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욕을 할 때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영어로 욕을 한마디 해볼게요. 야, 이 돌대가리야라고 얘기하면 영어로 병신, 돌머리, 돌대가리 이런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디엇이라고 그래요. 학생들이니까 너무 과한 욕은 가르쳐 줄 수 없고 요 이디엇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야, 이 돌대가리야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써놓고 보니 좀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문장의 형태가 아니다, 그죠?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다 뭘 집어넣고 싶어요? 여기다 R을 집어넣고 싶죠.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문장은 요구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이죠. 예를 들어 막 싸우는 상황에서 야, 이 병신아, 야, 이 돌대가리야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가서 너는 돌대가리다, 너는 돌대가리다 이러면 말이 더 이상하잖아요. You are idiot이라고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you idiot이라고만 말을 해도 왜 이게 야, 이 돌대가리야라는 말이 만들어지냐면 이때는 you하고 idiot이라는 명사를 두 개를 써서 얘 두 개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이퀄 관계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you idiot이라고만 써도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병신아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help somebody with something 이라고 이렇게 써서 돕긴 돕는데 뭐 하는 거냐면 얘가 이 somebody가 그 다음에 요거 하는 것을 돕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또는 somebody의 뭐뭐를 도와주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가급적인 문장 사람이니까 가라고 썼습니다. 대명사는 글자 그대로 뭐냐면 대신하는 명사잖아요. 네,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얘가 별로 발달을 안 했어요. 우리말은 뭐 고작 해봐야 저거 그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은 영어는 이 대명사가 대단히 많죠. 물론 우리말에도 물론 인칭 대명사는 있지만 나라는 말에다가 격을 바꾸는 말로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그게 전부 다 단어로 바뀌어버린다거나 또는 대명사의 용법이 우리하고 다르게 조금 복잡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걸 익히시면 되는데 일단 대명사라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아서 뒤에 나오는 대명사를 쓰실 때는 이때는 대명사를 여러분이 쓸 때 앞에 나온 명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것, 대단히 조심해서라기보다 틀리지 않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앞에 나왔던 명사와 수를 맞추어 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나온 명사와 성을 맞추어 주는 것,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 세 번째는 이 대명사와 관련해서 격을 맞추어 주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넣어볼까요? 이건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 대명사에 이렇게 밑줄이 가 있으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냐면 앞에 이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명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이 대명사는 저 명사의 수, 성, 격 또는 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걸 올바로 써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시험 문제가 되면 인원 밑줄 갔을 때 얘가 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수라는 건 뭘 얘기해요? 수는 단수 복수를 틀리지 않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뭐 같은 3인칭이라도 그 단수이면 it이겠지만 복수이면 they가 되겠죠. 이런 것들 틀리지 마시라는 얘기고 얘는 우리말은 요거 굉장히 무디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것들 틀리지 않게 쓰셔야 하는 겁니다. 영어는 그래도 성이 깔끔해요. 왜냐하면 한국말하고 헷갈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남자, 여자, 중성이 구별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정말 구별 안 되는 언어들 있죠. 제외국어, 불어, 독일어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얘네들은 남성, 여성, 중성 지 마음대로죠. 바다가 여자고 뭐 우유도 뭐 이상하고 뭐 그렇잖아요. 지네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걔네 말 배우려면. 근데 이건 진짜 걔네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뭐 독일어, 불어의 성은 뭐 사람 머리를 터뜨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연히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격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적절한 대명사라는 놈은요. 얘가 이제 시험에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적절한 대명사를 쓰라라는 얘기는 혹시 이 자리가 소유 대명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제기 대명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쓰실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또 괜히 또 색분필로 써놨더니 되게 중요해 보이나 봅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이게 마치 머릿속에요. 일종의 플로우 차트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숙달이 되셔서 틀린 데를 빨랑빨랑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뒤에 이어질 혹시 this, that의 용법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 예, 그 다음에 또 혹시 it, one에서의 문제는 생기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잽싸게 적절한 대명사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핵심은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는 말이 대명사예요.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는 말이. 그래서 관계 대명사도 결국 걔가 대신 받고 있는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명사는 자기가 대신 받고 있는 명사가 있어요.